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한순간에 체포됐습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새벽 단속, 수갑과 족쇄에 묶인 충격적인 장면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동맹이라 믿었던 나라에서 벌어진 전례 없는 굴욕. 한국 사회는 분노로 들끓었고 국제 언론도 동맹의 배신이라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단속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오만한 요구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한미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숨가쁜 30일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세우고 있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은 갑작스러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습 단속에 휩싸였습니다. 미 이민 세관단 속국 이른바 ICE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한국인 노동자들을 일제히 연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장 곳곳에선 사이렌 소리와 함께 무장한 요원들이 들이닥쳤고 놀란 노동자들은 작업복을 입은 채 그대로 붙잡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발목에 족쇄까지 채워져 끌려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그 장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날 체포된 사람은 무려 300여 명.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은 단속에 앞서 불법 체류자 색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단속에 걸린 이들 가운데 소수의 신분 문제자를 빌미로 대다수 한국인 노동자까지 함께 구금한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은 순식간에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며 동맹국의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한 전례 없는 사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우리 국민이 미국 땅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느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에서 항해 시위를 벌였고 정부와 미국의 책임을 묻는 현수막과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 당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누구나 체포와 추방 대상이다. ICE 조지아 지부의 대변인은 당당하게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법 체류자라도 서류를 소지하지 못했거나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라면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목표로 삼은 인물이 아닌데도 같은 공간에 있다가 함께 적발되면 구금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아는 이들에게 이 주장은 정당화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이 정식 비자를 받고 체류하던 사람들, 단지 현장에서 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즉시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족쇄에 묶인 채 끌려간 이 현실은 한국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기기에 충분했습니다. 한때 자유와 인권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국민이 집단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아이러니. 이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한미 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폭풍의 서막이 되고 있었습니다. 체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미국 이민 세관단 속국 조지아 지부는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방송 스튜디오에 앉은 공보관 린제이 윌리엄스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땅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면 신분이나 범죄 이력과 상관없이 누구든 체포와 추방 대상입니다. 그의 발언은 마치 우리는 정당하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인 300여 명의 집단 구금에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였을까요? 그는 이어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은 국토안보부와 추방작전국, 그리고 수사국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거주지 급습, 퇴근길 차량 검거, 드론 추적까지 구체적인 단속 방식을 거론하며 이번 작전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된 일이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합법적 체류자라 해도 순간적으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체류 기간이 조금이라도 만료된 흔적이 있다면 언제든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 이 발언은 곧 누구라도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공포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사회는 더욱 분노했고 세계 각국 언론은 동맹국, 국민까지 무차별 단속하는 초강경 이민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윌리엄스 공보관은 우리는 믿을 만한 정부 자료에 근거해 작전을 펼쳤다며 모든 책임을 제도와 법에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비자를 소지한 합법 체류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설명은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이 발표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언론은 동맹국 국민에게 과도한 법 집행을 했다는 의문을 제기했고, 인권단체들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단속국은 오히려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행동이 흔들림 없는 원칙임을 강조하려는 듯 했지만 그 단호함은 동맹을 무시하는 오만함으로 비쳤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을 향한 차가운 미국의 태도. 그 속에서 드러난 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 정치적 계산 그리고 강경한 이민 정책의 그림자가 교차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단속국의 논리는 법은 곧 정의라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했지만 그로 인해 희생된 건 무고한 한국인 노동자들이었고 훼손된 건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집단 구금 사건이 알려지자 한국 사회는 순식간에 거센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뉴스 속보는 끊임없이 사건 현장을 비추었고 수갑에 묶여 끌려가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은 국민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동맹국이라 믿었는데 우리 국민을 이렇게 대하다니. 분노와 충격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는 귀국하는 노동자들을 기다리는 가족과 시민단체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 미국을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잡은 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현장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기절할 뻔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흐느끼는 그녀의 모습은 그대로 전파를 탔고 이는 다시 국민적 공분으로 번졌습니다. 국내 언론은 연일 이 사태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일부 신문은 일면에 동맹국의 배신이라는 제목을 뽑았고 방송사들은 긴급 토론을 열어 미국의 무리한 단속을 비판했습니다. 합법적 체류자까지 한꺼번에 족쇄를 채워 끌고 갔다면 이것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인권 유린이다.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해외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한국인들이 동맹국에서 당한 굴욕과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CNN은 이번 사건은 한미 관계에 큰 균열을 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의 행동도 점점 거세졌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촛불 집회를 열었고 청와대 앞에는 국민보호, 굴욕 외교 거부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조지아 구금, 해시태그 국민 모욕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확산되며 분노의 목소리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단속국은 여전히 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 사회의 분노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국익과 자존심을 건 외교전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체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국민의 존엄을 짓밟은 모욕이었고 한미 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거대한 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구금 사태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던 바로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조지아주의 수장이자 사건이 벌어진 땅의 최고 책임자인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지사는 현대차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보냈습니다. 발송일은 공교롭게도 사건 발생 불과 8일 뒤. 겉으로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 해명했지만 한국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우리 노동자가 모욕을 당한 바로 그 땅의 주지사가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한국을 찾는가. 캠프 주지사는 기자들 앞에서 이번 방안은 단순히 경제 교육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여론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불거지자마자 나온 면담 요청, 그것도
현대차라는 특정 기업을 향한 움직임은 사태 수습을 위한 뒷북이라는 해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투자를 붙잡기 위해 서둘러 불끄기에 나선 듯한 인상을 지운 이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조지아주는 현대차와 LG엔솔 합작, 공장 프로젝트를 주 경제의 미래라 부를 정도로 절대적 의존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공사 일정이 두세 달 이상 늦춰지고 한국 본사에서 인력을 철수시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현지 정치권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이 마음을 돌리면 조지아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는다. 이것이 캠프 주지사의 방안 추진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경제협력 회담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다. 언론 사설은 주지사의 행보를 비판했고 시민들은 투자 유치 앞에서는 무릎 꿇으면서도 정작 동맹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는 눈을 감는다는 냉소적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더욱이 주지사의 일정은 한국 정부와도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왔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인권 침해와 법 집행의 과잉이었지만 그가 던진 메시지는 오직 투자와 고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방한 소식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한국 사회에 또 다른 의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 만남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단지 기업 투자라는 이해관계에 불과한 걸까? 사건의 파문은 이제 단순히 한 지역이나 한 공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맹국 간 신뢰 그리고 수십 년 쌓아온 협력의 근간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거대한 도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투자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의 첫 반응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는 듯 한국의 분노와 불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상황은 그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 공장의 공사가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수천 명의 일자리를 기대하던 지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한국 본사에서는 인력 철수 가능성을 검토했고 이는 미국 내 다른 투자 기업들에도 불안감을 번지게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같은 상황을 겪게 되는 건 아닐까? 투자자들의 우려는 워싱턴 정치권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투자 기업과 그 직원들을 환영한다. 숙련된 외국 인력이 없다면 대규모 투자는 불가능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경한 법 집행을 강조하던 그가 이제는 한국 인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트럼프 결국 외국 인력 필요성 인정. 그러나 그의 말 속엔 여전히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외국 인력은 미국인을 훈련시키고 그 임무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투자 기업과 숙련 인력은 당분간 필요하지만 영구적으로 머무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적 기반을 향한 일종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모순적인 태도는 곧 새로운 논란을 낳았습니다. 한쪽에서는 트럼프가 현실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발언은 단지 정치적 흉내일 뿐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동맹국을 범죄자 취급하고 이제 와서 환영한다는 말이 통하겠는가라는 냉소적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트럼프의 태도 변화는 분명 의미 있는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한국 정부와 국민은 더욱 분명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굴복하지 않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반격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꾸며 외국 인력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한국 사회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한국이 국익을 걸고 반격에 나설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말뿐인 반격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국한 316명의 구금자들을 대상으로 외교부와 법무부 그리고 기업이 합동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체포와 연행 과정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구금 환경은 어떠했는지,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세세히 기록해 나갔습니다.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미국 측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근거 있는 대응을 준비한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국제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외신 기자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상세히 알리고 각국의 인권단체와 연대해 미국의 과잉 단속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송금하라는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한다면 한국은 다시 IMF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동맹국의 압박이라 해도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요구에는 결코 굴복할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국민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말할 때가 됐다. 국민들은 SNS와 거리에서 국익 수호를 외쳤고 언론은 이를 두고 굴욕 외교를 끊고 자존심을 되찾은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산업계에서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투자를 지속하려면 인력 안전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워싱턴과의 협상에서 노동자들의 신분 문제와 비자 제도 개선을 반드시 요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피해자이자 동시에 협상 테이블의 주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미국의 그림자 아래 머물렀던 약소국의 이미지를 벗고 당당하게 국익을 앞세우는 국가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는 이제 단순한 사건을 넘어 한미 관계 전반을 뒤흔든 역사적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의 긴급한 국면은 다소 진정되었지만 남은 과제는 여전히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연방의회 조사국은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의 도전 과제라고 평가하며 동맹국 국민에 대한 과도한 법 집행은 외국인 투자와 상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장은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며 한국 인력의 조속한 복귀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주지사와 현지 정치인들조차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도 한국의 기술과 인력이 없이는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미 간에는 새로운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양국 고위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비자 워킹그룹이 논의되었고 한국계 의원이 발의한 연간 1만 5천 개 전문직 비자 법안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민 문제 해결을 넘어 한미 양국이 미래의 경제 협력 구조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현실. 투자와 협력이란 명목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외교의 출발점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발언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결코 IMF의 굴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국익을 해치는 요구 앞에서는 당당히 맞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목소리에서 위로와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당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의 국익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물론 한미 간의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한국이 평등한 파트너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국익을 저버리는 굴종적 합의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동맹은 강자의 시혜가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존중할 때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이 사태는 한국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국익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과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존엄과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며 미래 세대가 당당히 세계와 맞설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조지아에서 시작된 이 충격적인 사건은 아픔과 분노를 남겼지만 동시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외교.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며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